과일, 60세 이후의 뇌 건강에 숨은 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귤 한 조각, 새벽에 일어나 갈증을 달래기 위한 수박 한 입, 아침마다 비타민 보충을 위해 짜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 당신도 이와 같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오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과일 한 조각이 당신의 뇌를 조용히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0세를 넘기고 난 뒤 어느 날, 평소처럼 눈을 떴지만 말이 잘 안 나오고 한쪽 팔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뇌졸중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조용한 뇌졸중, 사일런트 스트로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위험을 조용히 키워온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어온 과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 김모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대사율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이 병행되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 칼륨, 산도, 효소 등도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의 섭취나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혈압, 심장 리듬, 뇌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던 과일은 모두 위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은 똑똑하게 섭취하면 뇌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과일들 중 특히 60세 이상에게 조용히 뇌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9가지 과일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의외로 위험할 수 있는 과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찾아오는 아침의 뇌졸중. 분명히 잠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그분이 다음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 비극.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과일 하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어떤 과일이 지금 당신의 몸에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바꾸는 순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족 중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뇨로 조심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당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더 책임지고 싶은 나이라면 이번 영상은 당신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의 자료조사와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 똑똑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뇌를 위협하는 그 과일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이 4가지 과일, 매일 먹으면 혈관이 막힙니다. 우리는 흔히 혈관이 막힌다는 말을 심장 질환에만 쓰곤 하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 그 피해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혈관이 점점 더 약해지고 혈류 속도 또한 느려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이나 변화에도 혈전, 즉 피떡이 형성되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과일을 매일 반복적으로 무심코 섭취하게 되면 그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칼륨, 천연 효소 혹은 이뇨 성분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조용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과일들을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입니다. 먼저 바나나를 생각해 봅시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지만 60세를 넘긴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화와 함께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감소하고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심방세동이나 심실 빈맥을 유발하고
혈류의 흐름이 불규칙해져 결국 뇌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파트 1에서 소개한 레이먼드 씨는 매일 아침 오트밀 위에 바나나를 얹고 오렌지 주스를 곁들여 혈압약과 함께 복용해왔습니다. 이 조합이 잘못이란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그는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왼쪽 신체가 마비되는 급성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된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했고 이는 그의 심장 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뇌 혈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과일이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 내피세포는 쉽게 손상됩니다. 이때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고 반복될수록 그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 혈소판이 모여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미주리 출신의 지넷 모리스 여사 역시 하루 간식으로 포도를 즐겨 드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생일 카드를 쓰던 중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일과성 허혈 발작, TIA, 미니 뇌졸중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A1C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고 지속적인 혈당 스파이크와 저근급 염증 반응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혈소판의 응고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혈소판 기능이 약화되면 작은 출혈에도 쉽게 멍이 되거나 뇌 속 미세 혈관에서 발생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출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파인애플은 산도, pH가 매우 높고 당지수 또한 높은 과일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뇌는 가장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파인애플과 같은 자극적인 과일을 저녁 늦게 섭취하면 야간 혈당 상승과 위산 역류가 유발되어 이는 수면 중 산소 공급에 악영향을 주어 아침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사례로 네바다 출신의 호와드 라킨 씨는 매일 저녁 수박 3조막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일어나다 쓰러졌고 결국 경미한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대사 기능은 느려지고 혈관은 약해지며 약물의 효과는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일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선택한 과일 한 조각이 내일의 말, 생각, 걸음, 그리고 기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들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도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약 복용 중이라면 이 과일은 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이 우리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가 그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오히려 도구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60세가 넘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등으로 인해 하루에도 2-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의 흡수 및 대사 속도가 달라지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음식과의 충돌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외의 복병이 드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약과 함께 혹은 약 복용 직후 안심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과일은 특정 약물과 충돌 시 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주요 효소인 CYP3A4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의 약 60% 이상을 대사하는 데 관여하는데
자몽을 섭취하면 이 효소의 활성이 크게 줄어들어 약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게 됩니다. 그 결과 약물의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면역 억제제, 항부정맥제, 콜레스테롤약, 스타틴 계열,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은 절대 피해야 할 과일로 분류됩니다. 서울 삼성병원 약제팀에 따르면 자몽은 암로디핀, 아토르바스타틴 등과 상호작용하여 어지럼증, 두통, 저혈압, 근육통, 간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씨 역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함께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자몽 반 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두통과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간 수치와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자몽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체리, 특히 타트 체리입니다.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 많은 노년층이 불면증 개선용으로 섭취합니다. 그러나 체리에는 살리실산 유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즉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독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과 같은 항응고제, 즉 혈전 방지제를 복용 중인 경우 출혈 위험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속 모순혈관이 약한 노년기에는 소량의 출혈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 갑작스러운 혈전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넷 모리스 여사는 심장판막 수술 이후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저녁마다 체리 주스를 마셨는데 어느 날 새벽 코피가 멈추지 않고 동시에 두통과 구토 증상을 겪었습니다. CT 검사 결과 소량의 뇌내 출혈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체리 섭취가 지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 C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약물 흡수율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키위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히스타민 유사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 항히스타민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위는 체리와 마찬가지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으며 이는 특정 약물과 병용 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박민규 내과 전문의는 키위는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혈액 응고 억제제 복용 중에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워드 라켄 씨는 고지혈증과 관절염으로 복합약물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키위를 곁들인 요거트를 먹으며 건강에 신경 쓴다고 믿었지만 갑작스런 피멍과 코피가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았고 복합약물과 키위 섭취가 출혈 위험을 높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약은 복잡한 대사 경로를 통해 작용합니다. 그리고 과일에 포함된 천연화학 물질들도 그 경로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약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아는 시대입니다. 혹시 지금도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오늘 드린 정보를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자주 드시는 과일과 약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일수록 내 몸에 맞는지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속 독소를 서서히 축적시키고 뇌에 침묵의 손상을 주는 과일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달콤한 과일이 뇌를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매우 느리고 때로는 기분이 조금 가라앉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가벼운 현상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이 미세한 변화들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뇌 기능 전반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해 당황하게 됩니다. 혹시 나이 탓인가?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나 때로는 그 원인이 너무나도 익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는 그 달콤한 과일 한 조각 속에 말입니다. 레이먼드 씨는 퇴직 후 정원 가꾸기와 독서를 즐기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매일 아침 유기농으로 산 복숭아와 사과를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어가 입에서 맴돌다 나오지 않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았고 초기 경도의 인지장애 MCI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경도 인지장애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생활 습관 및 환경 요인의 축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일에 축적된 중금속 및 농약 잔류물, 그리고 장기 보관을 위한 인공 성분들입니다. 특히 수입산 과일이나 계절 외 과일은 장거리 유통을 거치며 방부제나 왁스 처리, 인공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성분은 오랜 시간 체내에 쌓이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딸기, 사과는 특히 농약 흡수율이 높은 작물로 분류되며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EWG의 더티 12 리스트에도 매년 상위에 올라 있는 과일입니다. 문제는 이 농약과 잔류 성분이 단순히 위장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혈외 장벽을 통과해 신경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는 2023년 발표 자료에서 농약 노출이 노년기 인지장애 위험을 높이는 주요 환경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 속에서 발견된 특정 복성 물질이 일부 살충제 및 방부제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지넷 모리스 여사는 딸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 귀여운 과일이 뇌에 해롭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한동안 그녀가 매일 사던 수입 딸기에는 고농도 이산화황 처리가 되어 있었고 이는 두통, 집중력 저하, 시야 흐림 등 신경계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당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과일은 자연당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강화된 당 성분, 즉 고과당 시럽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멜론과 같은 고당 과일을 매일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워드 랏킨 씨는 여름철마다 냉장고에 수박을 가득 채워두고 물보다 시원하고 건강하다고 믿으며 하루에 큰 조각 2-3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기억력 감퇴와 함께 말끝을 자주 흐리는 증상을 겪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그에게 당 조절 및 섬유질 섭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달콤한 과일이 언제부터 우리 뇌에 부담이 되었을까요?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지나친 섭취, 출처불명의 수입 과일, 잔류 화학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섭취 방식입니다. 과일은 여전히 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입에 들어가기 전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후의 뇌는 젊은 시절보다 더 민감하고 회복력이 더딥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긴 시간 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의 품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 중에서도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좋은 과일들과 노년기에 적합한 섭취법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건강한 식탁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억력과 혈관을 지키는 똑똑한 과일 섭취법.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과일은 기억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태호 교수는 노년기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일 섭취는 양과 시기,
조니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 건강을 지키고 싶은 시니어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과일은 하루 1, 2회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사과 반 개, 점심 후 블루베리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씨는 아침에만 소량의 사과와 베리를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바꾼 후 집중력이 이전보다 안정되는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둘째, 혈당 지수, GI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자두, 키위, 오렌지 등은 GI가 비교적 낮아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해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2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베리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셋째, 과일은 저녁 늦게나 자기 직전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와 대사가 느려져 혈당이 더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며 이는 뇌혈관과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레이먼드 씨는 아침에만 소량의 사과와 베리를 섭취하는 식습관을 바꾼 후 집중력이 이전보다 안정되는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넷째,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하며 제철 과일은 농약 사용량이 적고 장거리 유통 과정에서 방부제나 인공 숙성 처리를 덜 거칩니다. 진넨 모리스 여사는 수입 딸기 대신 봄철, 제철 딸기를 구입해 깨끗이 씻어 소량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꾼 뒤 두통 빈도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과의 시간 간격을 최소 2시간 이상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워드 라킨 씨는 아침 약 복용 후 30분 만에 키위를 먹던 습관을 점심 식사 후로 옮긴 뒤부터 멍과 코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채소, 견과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시키고 뇌세포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사과를 호두와 곁들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우리의 뇌와 혈관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선택이 1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과일을 무조건 멀리하기보다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섭취 습관을 들인다면 과일은 여전히 우리 노후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